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사회복지사 김진솔입니다. 제가 15년간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주변에서 2025년부터 기초연금 100만 원 시대가 열린다더라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귀가 솔깃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생기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에 기초연금만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것은 뜬 소문이 아닌 진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에 숨겨진 규정들을 활용해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까지 찾아내 우리 어르신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 수입을 최대한 늘리는 실질적인 비법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못 받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더 받을 수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뜬 소문은 바로잡고 정확한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최대 34만 2,510원을, 부부가 함께 받으실 경우에는 각각 20%가 감액된 27만 4천 원씩, 합해서 약 54만 8천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과는 차이가 크지요. 이 숫자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과 국민연금과 합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섞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부감액 제도의 개편론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20%씩 깎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당장 부부 가구의 수령액이 늘어나는 실질적인 혜택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뜬 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제도 안에서 단돈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지? 하고 억울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어르신이 가진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이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게 들리시죠? 제가 딱 2가지만 기억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일에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은 112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이걸 기본공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150만 원을 벌면 15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12만 원을 뺀 38만 원의 추가 공제까지 더해 훨씬 적은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둘째, 재산은 종류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은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는 넘는 셈 쳐줍니다. 이 기준을 넘는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거죠. 결국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이 소득 인정액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법입니다. 바로 내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에 유리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만 55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가지셨다면 사시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긴 하지만 집을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효과가 커서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법적인 재산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꼭 증여를 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 증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그 금액이 다른 재산으로 남아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 인정액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 또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는 함께 살지 않는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소득 인정액에서 빼주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증빙 서류와 함께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시면 소득 인정액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우리 부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게 낫다는 속상한 말씀까지 나오는 실정이죠.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액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부부의 재산을 처음부터 각각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만 모든 재산이 집중되어 있으면 남편의 소득 인정액이 너무 높아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해두면 부부 각자의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거나 한 분이라도 최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신청 시기를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만 65세가 되셨는데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고 해봅시다. 이때 아내분께서 몇 년 뒤 만 65세가 되신다면 그 사이 재산을 아내 명의로 일부 옮겨두는 등의 계획을 세워 아내분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부부의 상황은 각기 다르니 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부부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만 생각하시다가 놓치는 숨겨진 보물 같은 정보입니다.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추가 지원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어르신이라면 받으시는 포상금 중 최대 43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약 1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죠. 장애가 있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경우에도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사는 동네, 즉 지자체에서만 주는 특별 지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정보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해주고 부산시는 저소득 어르신께 식비를, 광주시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찾냐고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버큐어 고에 들어가시거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바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받는 사람인데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것만 챙겨도 월 수입이 몇만 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기초연금 100만 원이라는 뜬 소문의 진실부터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는 첫 번째 비법, 부부가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는 두 번째 비법, 그리고 숨겨진 지원금까지 찾아내는 세 번째 비법까지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세요. 둘째, 부부라면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분산하고 계획하세요. 셋째, 내가 사는 지역의 추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르신들,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안타깝게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라 시기를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이 한 해에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신청했다가 떨어졌더라도 5년 동안은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안내해주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제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저희 채널이 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